안녕하세요. 수원과학대학교 실내건축디자인과 황성재 교수입니다. 오늘은 3D 시각화 작업 10주차 수업입니다. 오늘은 재질 관련돼서 조금 여러분들만의 좀 특별한 재질을 만들고 싶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직접 찍은 사진을 실내 공간에 걸고 싶다거나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머티리얼 관련, 재질 관련 수업을 한번 했었는데 그 수업에서는 기본적인 재질을 이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예제에 있는 예를 들어 뭐 목재 패널이라든지 벽지 등이 이미 다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이용해서 빠르게 작업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면 사실은 하다 보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재질을 만들 수 있으면 가장 좋겠죠. 그래서 그 재질 만드는 방법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을 오늘 설명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해보고 싶은 것들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접 찍은 사진을 여기 화면 보시면 지금 여기 있는 이렇게 사진이 있죠. 요거 제가 찍은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요 사진을 이렇게 액자로 한번 벽에 걸어보기. 그 다음 여기 아래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재질이 타일 같은 것들이 하나 들어가 있죠. 그런데 기존에 타일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 말고 여러분들이 직접 예를 들어 길가에 혹은 뭐 여러분들이 특별한 그 자재상에 갔는데 되게 이쁘고 마음에 드는 타일이 있어요. 그러면 그 타일을 사진을 찍어서 그걸 사용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한번 오늘 알아볼까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고요. 뭐 사실은 그 재질 관련돼서 만들 수 있는 방법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굳이 만들지 않고도 여기에 있는 기본적으로 V-Ray에서 제공되는 여기 있는 재질 있죠. 여기 벽돌, 그 다음에 자동차 페인트, 그 다음 세라믹이니까 그죠? 뭐 타일 혹은 독이겠죠. 그 다음에 뭐 콘크리트,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막 재질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 천 재질, 그 다음에 자체 발광하는 것들, 그 다음 유리, 폼 뭐 등등 있는데 심지어는 액체까지 있죠. 그래서 다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만드는 방법을 설명하는 거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보시고요. 뭐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하면 좋고요. 정 안 되어도 여러분들이 작업하는데 우선적으로 작업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수 있다. 그래서 스트레스 너무 받지 말고 작업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먼저 그 해야 될 내용 중에 첫 번째로 이미지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내가 필요한 이미지를 하나 다운을 받습니다. 그래서 웹사이트 가서 다운을 하나 받을게요. 그래서 뭐 이를테면 제가 찍어 놓은 사진이 있어서 저는 여기 가서 이제 사진을 찍어 다운을 받습니다. 그래서 간 다음에 마음에 드는 사진을 하나 이제 골라 봅시다. 그래서 뭐 이런 사진이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 바탕화면에 하나 저장을 해 놓고요. 그 다음 이제 구글로 갑니다. 구글로 가시면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많잖아요. 많은데 예를 들어 나는 지금 타일 이미지가 필요해요. 타일. 그죠? 그런데 이 타일이 그냥 타일로 검색하는 것보다 타일 텍스처 혹은 타일 질감 혹은 타일 재질로 검색을 하시면 훨씬 더 잘 나와요. 혹은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으셔도 돼요. 그래서 이미지로 검색을 한 다음에 가급적이면 설정해서 고해상도로 검색을 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여기 도구 가신 다음에 크기를 가능하면 큰 걸로 받으면 자세히 확대를 해서 봐도 문제가 없는 걸로 하면 더 좋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있는 이 텍스처들 중에 이 사진을 찍어 놓은 것들이 있어요. 사진을 찍었는데 보면은 주변부가 어두운, 이를테면 요런 이미지 같은 경우는요, 여기가 좀 어둡고 여기가 밝잖아요. 이게 텍스처로 반복돼서 이렇게 연속해서 반복돼서 들어가다 보면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이게 반복돼요. 특히 뭐 이런 류의 사진들 비네팅이 먹었다고 하죠. 그래서 중간은 밝고 주변부가 어둡죠. 이게 반복되면 되게 울렁울렁한 게 되게 이상하게 나와요. 그래서 텍스처를 구할 때는 반드시 중간과 겉부분이 밝기가 일정한 것들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다운 받으시면 되고요. 혹은 여러분이 사진 찍으실 때도 이 어떤 이미지가 이렇게 텍스처가 있으면 여기만 이렇게
프레임에 가득 차게 찍으면 주변부의 렌즈에 의해서 어두움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멀리 이만큼 다 찍은 다음에 중간 부분만 이렇게 크롭해내는 게 사실은 더 질이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뭐 마음에 드는 이제 텍스처를 하나 찾았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하나 클릭을 했다고 칩시다. 그래서 이 녀석을 다운을 받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이미지를 저장해야 되겠죠. 물론 저작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주의해서 다운 받으셔야 돼요. 마음대로 다운 받고 마음대로 썼다가 나중에 문제 생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만든 게 제일 좋고요. 아니면 이제 뭐 다운 받았습니다. 또한 여기 지금 시작점하고 여기 끝부분이 결국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텍스처가 지금 자세히 보시면 여기 보면은 이렇게 텍스처가 절반 정도만 줄눈이 이렇게 딱 맞게 잘려 있는 거 있죠. 이거는 정말로 이 텍스처를 작정하고 만들려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별 문제 없으니까 그대로 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시 이제 스케치업으로 돌아가죠. 스케치업으로 돌아가서 일단 요거는 끄고요. 잠깐 내려놓고요. 여기서 우리가 바닥 재질 지금 뭐 제가 해놓은 게 있으니까 벽 재질에다가 하나 넣어 보자고요. 그래서 여기 벽 여기 지금 다 그룹핑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더블 클릭해서 안으로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고요. 그 다음 먼저 기본적으로 여기 크리에이트 가신 다음에 머티리얼 해서 재질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우리가 재질을 만들 거잖아요. 그래서 일반 재질, 제네릭이라는 일반 재질을 여기다가 하나 클릭을 던집니다. 그러면 회색이 기본으로 되어 있고요.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죠. 여기다가 디퓨즈, 요 디퓨즈 컬러를 바꾸면 색을, 재질의 색깔을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이 색을 쓸 게 아니고 여기다가 비트맵을 입힐 거다. 그러니까 사진을 입힐 거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맵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그러면 파일을 어디 있는지 묻죠. 그러면 아까 다운받았던 이 파일을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요. 이렇게 넣으면 그냥 일반 재질로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 지금 그 재질이 보면은 이렇게 들어가서 입혀져 있는 걸 알 수 있는데 자세히 요걸 보시면 사실은 그 굉장히 평면적인 것들이 그냥 이렇게 타일에 그림이 여기 붙어 있는, 그러니까 완벽한 구에 이렇게 그대로 붙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나요. 그런데 사실 실제 타일을 자세히 보면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줄눈과 타일 사이가 살짝 벌어져 있으면서 약간 온폭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표현이 지금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사실감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걸 범프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 범프 값을 그대로 사진으로 입력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약간 재질의 올록볼록함이 표현되는, 그래서 여기 범프가 지금 기본적으로 꺼져 있는데요. 요걸 켜고요. 였다가 클릭을 하신 다음에 비트맵을, 아까 똑같은 비트맵을 여기다가 그대로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 어두움이 있는 곳은 쏙 들어가고요. 흰색이 있는 부분은 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요거 이제 범프를 켜고 나면 재질의 올록볼록함이 들어가, 저기 표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들어가 있는 게 보면은, 뭐랄까, 대리석에 그 무늬도 지금 약간 쏙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지금 너무 과한 것 같으니까 어마운트 값을 조금 낮춰서요. 조금 덜 들어가게 만들게요. 들어가긴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많이 들어가면은 거짓말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약간 낮추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뭐 특별히 문제 없는 것 같아서 여기다가 apply to selection, apply to selection 하면 지금 이 벽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에다가 요 재질을 입혀주기, 이렇게 해서 들어갔죠. 그러면 지금 실시간 반영돼서 들어가 있는데요. 이 타일이 너무 작아서 지금 좀 어색하죠.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누른 다음에 텍스처 포지션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에 시작점을, 그죠? 시작점이 줄눈이 시작되는 점이 여기에로 이렇게 잘 맞춰져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모서리 같은 데를 찍어 주시고요. 그 다음 살짝 키워서, 너무 커도 어색하니까, 왜냐하면 이게 지금 줄눈이 그 한계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크게 하면 줄눈 자체도 커지기 때문에 되게 어색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사진 자체가 줄눈이, 타일 자체의 사이즈가 크지 않은 타일이었기 때문에 적당한 수준에서 타입을 하고요. 물론 이것도 정확하게 맞춰갖고 하면 더 좋겠죠. 이게 뭐 타일이 10cm짜리다 아니면 30cm짜리에 따라 딱 맞춰갖고 해야 되고, 요 시작점이 지금 여기도 보면 아래에 좋지 않죠. 그래서 텍스처 포지션으로 해서 요 시작점을 여기로 이렇게 딱 맞춰주면 더 깔끔하게 되겠죠. 그 다음 가급적이면 벽하고 바닥에 그 텍스처의 시작점과 그 마무리되는, 반복되는 게 동일하게 저는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딱 이렇게 맞춰주면 더 좋겠죠. 안 맞나요? 네.
맞춰줘야겠죠. 이게 뭐 이렇게 정확한 수치에 의해서 맞춰주면 좋은데 일단은 이렇게 해서 적당한 수준에서 맞춰줍니다. 이게 둘의 패턴이 워낙에 틀려갖고 아예 그냥 딱 맞춰봅시다. 예.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볼게요. 네. 이렇게 하고 지금 이제 렌더링을 한번 걸어서 보면 재질값이 제대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타일이 지금 벽하고 뭐 이렇게 바닥하고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꼭 화장실이 남은 것처럼 좀 어색해 보이긴 합니다만 어찌됐건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미지를 인터넷에서 검색하신 다음에 혹은 여러분들이 직접 그걸 사진을 찍은 다음에 여기 V-Ray 머티리얼에 기본 머티리얼에 제네릭 그죠? 일반 머티리얼을 여기다가 던지고요. 여기다가 비트맵 파일을 디퓨즈에다가 넣어주면 그대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 범프에다가 한 번 더 넣어주면 그것에 올록볼록함이 들어간다 라는 게 이제 오늘의 이제 그 제일 주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모든 재질을 이제는 여러분들이 넣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타일처럼 올록볼록함도 범프에다가 넣어서 표현을 하면 됩니다. 이 범프의 원리는 그렇습니다. 어두운 쪽이 쏙 들어가게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흰색일수록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원본 이미지를 흑백으로 바꿔갖고 넣는 게 원칙인데요. 우리가 더 빠르고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도 요거의 어마운트 값을 조정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넣어보는 거를 했어요. 자, 그래서 문제없이 들어갔죠. 재질의 올록볼록함도 지금 들어가 있죠. 그 다음 뭐 여기서 좀 더 나간다면 이제 들어가서 이 제너릭 아까 두 번째 재질이었죠. 여기 지금 반사가 전혀 안 들어가 있으니까 반사가 지금 이제 검정색으로 되어 있으니까 안 들어가 있죠. 그래서 타일이 반사가 1도 없이 약간 매트한 그러니까 그 무광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살짝 반사를 주게 되면 여기에 이제 반짝거림과 그 다음에 빛 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 반사가 돼서 들어가요. 그래서 도기질에 코팅된 그런 느낌들 있죠. 그래서 재질이 반사돼서 반짝거리는 것까지 표현이 되니까 리플렉션을 켜주게 되면 반사 들어간다. 그 다음에 범프 켜줘서 이제 올록볼록한 표현한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JPG 파일 입힌다. 이렇게 해서 이제 표현이 되는 거 알 수 있고요. 일단 렌더링 걸게 잠깐 두고요. 그 다음에 액자 계속해서 한번 만들어 봅시다. 액자 만드는 거는 뭐 간단하겠지만 여기 벽에다가 하나 이제 만들어 볼까요? 일단은 제가 이제 구한 그 사진이 요런 사진이었잖아요. 그죠? 이 사진이었는데 이 사진의 속성이나 뭐 하나 찍어요. 그래서 이렇게 본 다음에 자세히 보시면은 이 사진이 1800에 900으로 지금 돼 있죠. 그럼 가로 세로 비율이 1800에 900이란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스케치업에 가서도 그 1800에 900에 가로 세로 비율을 맞게 만들어 줘야 얘가 사진이 찌그러지지 않겠죠. 그래서 뭐 이게 지금 같이 막 만들어 버리면 떡이 되니까 잠깐 바깥으로 나와서 얘네가 하나 그룹돼 있는 거 확인해야겠죠. 같이 떡돼서 만들면 안 돼요. 그래서 그룹이 돼 있는 거 확인했고요. 안 돼 있으면 이거 전부 다 선택한 다음에 그룹 지은 다음에 그죠? 그룹을 지어서 따로 작업해라 라는 게 이제 이렇게 해서 그룹 하나 만들어 버린 다음에 다시 따로 만들어라 라는 게 이제 중요한 내용이고요. 저는 그룹 해놨으니까 그대로 할게요. 그래서 렉탱글로 이렇게 해서 클릭을 한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클릭을 하면서 여기다가 뭐 1800에 900이었죠 아까. 그죠? 그래서 잠깐 다시 한번 볼게요. 이미지 가서 속성 자세히 1800에 900 확인했고 그 다음에 다시 스케치업 가서 이게 스케치업이 어디 갔니 갑자기 해서 여기다가 뭐 1800 마침 그죠? 1.8m짜리 사진에 컴마 900으로 한번 쳐봅시다. 엔터 치면은 가로 세로 비율이 딱 맞게 들어왔죠. 그 다음에 여기 하나 개체가 만들어져 있고 여기다가 옵셋으로 하나 저기 선을 하나 더 만들게요. 그래서 클릭하고 여기에 나는 바깥으로 뭐 한 두께 한 뭐 한 3mm, 4mm 그죠? 4cm 그러니까 40 엔터 치고요. 그 다음에 얘를 옵셋으로 옵셋 푸시 앤 풀로 클릭한 다음에 푸시 앤 풀로 약간 이렇게 나는 이렇게 튀어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튀어나오는 거는 한 2cm 정도만 튀어나올까요? 그래서 20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하나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사진을 매핑을 해주면 되겠죠. 매핑을 하면 당연히 일단 기본 재질을 하나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제네릭으로 하나 이렇게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비트맵을 입혀줍니다. 그래서 아까 그 사진 이렇게 입력을 했죠. 그럼 사진이 들어갔죠. 그런 다음에 이 녀석을 거기다가 apply to selection 하면 들어갔죠. 그래서 요거 들어간 거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이 매핑 사이즈가 지금 안 맞으니까 텍스처를 포지션 눌러서 시작점을 여기다가 딱 모서리에 맞추고요. 그 다음에 요 놈은 쭉 키워서 여기다가 하나 딱 맞추면 이제 맞춰서 들어갔죠. 네. 네, 됐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끝내도 되고요. 자,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끝내도 되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살짝 그 막 겹치고 해서 뒤쪽에 있는 사진이랑 겹쳐 있어서 조금 찝찝합니다. 그래서 무브 버튼으로 1mm 정도만 앞으로 더 당겨 줄게요. 자, 그래서 Z축 방향으로 아니 이게 이쪽 방향으로 나오고 싶어요. 그래서 나오는데 예, 됐죠. 이쪽 방향으로 나올 건데 여기에 딱 1mm만 나올 거예요. 예, 그래서 겹치지 않게 만들어야지 이게 깨지지 않죠. 그래서 하나 됐고요. 그 다음에 요게 조금 더 이제 사실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건가 하면 요 놈을 클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요거 세 개를 쫙 클릭을 한 다음에 얘만 빼고 싶어요. 일단은 이렇게 합시다. 요거 하고 여기 보이는 면만 이렇게 클릭을 하죠. 클릭을 해서 이렇게 이걸 따로 그룹을 지어 놨어야 되는데 지금 뭐 안되지만 어쩔 수 없죠. 좀 번거롭더라도 이렇게 작업을 합시다. 자, 이렇게 해서 보이는 부분 다 선택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네, 됐죠. 그러면 이렇게 됐고 요것도 선택된 거 확인했죠. 그럼 나무 프레임만 지금 이제 선택이 된 상태니까 그룹 하나 지어서 따로 그냥 하나 해둡시다. 다음에 또 선택하려면 힘드니까. 그래서 V-Ray 머티리얼 들어가고요. 또다시 이번에는 뭐 있는 재질을 사용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드 있잖아요. 나무들이 있으니까 나무 일반 플라이우드나 뭐 이런 걸로 광택 없는 걸로 좀 싼 느낌으로 한번 가봅시다. 없을까? 이렇게 다 반사들이 조금 있네요. 없는 것도 있으면 좋겠는데 예, 조금 요런 느낌 이렇게 좀 싼 나무로 한 다음에 apply to selection 해서 나무 재질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게 뭐 가로가 좋을지 세로가 좋을지는 사실 좀 그런데 영 좋지가 않네. 그냥 다크 계열로 한번 다른 걸로 바꿉시다. apply to selection. 예, 이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크 프레임으로 하나 넣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이게 사진이 지금 좌우로 뒤집어졌죠. 그래서 이게 앞뒤가 뒤집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리버스 페이시스로 뒤집은 다음에 다시 텍스처가 잘못되어 있으니 포지션 다시 맞춰줍니다. 그래서 여기 시작 좀 맞춰줬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클릭해서 네, 다시 맞춰줬어요. 그래서 사진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했고요. 네, 안 뒤집어졌죠?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여기 이제 사실은 보통 액자에 유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반사된 느낌을 나는 주고 싶어서 요따가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요쯤에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거예요. 할 건데 요거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 지금 커서 버튼 눌러 갖고 강제로 저기 이쪽 방향으로만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 개체를 만든 다음에 또 여기 가서 우리가 사용했던 유리 중에 제일 문제 없는 바깥이 잘 보이는 유리가 뭐라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글래스 가신 다음에 글래스 윈도우로 검색을 하시면 글래스 윈도우 그런 다음에 뉴트럴로 아무 색깔 없는 거 보통 유리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 하나 넣어준 다음에 뉴트럴을 apply to selection 해서 넣어주면 여기다가 유리 한 장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죠. 그러면 조금 더 사실성이 높아질 걸로 생각이 되고요. 확대를 한번 해서
한번 보자고요. 이 뭐 포지션도 이것도 위치도 좀 이렇게 조정을 해갖고 여기다가 이렇게 뭐좀 중간에 이렇게 잘 걸린 것처럼 이런 느낌으로 해주면 좋겠네요. 그래서 렌더링을 한번 걸어볼까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다시 카메라에 우리가 꼭 할 때 이 렌더링을 걸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항상 우리가 이제 적절한 씬을 찾은 다음에 씬이 마음에 들면 꼭 여기서 카메라에서 투포인트 퍼스펙티브를 찍어서 선택을 한다. 그 다음에 지금은 요 부분만 잘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통상적으로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면이 다 보이는 걸로 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요 부분만 지금 잘 보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네 면이 보이는 걸로만 할게요. 역시 투포인트 퍼스펙티브 찍어서 똑바로 만들어 준 다음에 렌더 버튼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뭐 렌더링이 계속 걸리고 있는데 보시면은 그 재질의 올록볼록함들도 제대로 표현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사진 제가 집어넣었던 사진도 이제 제대로 들어가 있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찍은 사진을 여러분들이 디자인한 공간에다가 걸어 본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재질이 있으면 뭐 길가에 가다가도 혹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뭐 카페에 갔는데 굉장히 마음에 드는 재질이 있다. 그러면 그걸 휴대폰으로 조금 멀찍이서 이렇게 찍어서 왜곡이 덜하게 그 다음에 좌우가 주변부가 어두워지지 않게 찍으신 다음에 그걸 딱 사이즈에 맞게 따내서 그걸 재질로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디자인한 공간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다라는 게 오늘의 이제 수업 주요 내용이고요. 그렇게 해서 오늘 과제는요, 여러분들이 찍은 사진 혹은 뭐 풍경 사진 등을 하나 액자로 이렇게 만들어서 안에다가 넣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재질 말고 여러분들이 JPG 파일을 이제 텍스처 등으로 검색한 것들을 다운을 받아서 직접 하나 넣어 보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디자인하고 있는 그 공간 있죠. 그 공간에다가 조금 더 멋지게 이렇게 집어넣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업로드 하시면 되겠고요. 그 워낙에는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는 꼭 이렇게 대면 수업으로 진행을 하고자 했는데 뭐 이태원에서의 지금 또 그 감염자 확진자들이 이렇게 막 동선이 발견되면서 확진자 수가 막 늘어나고 있는 관계로 온라인 수업이 아마 학기 말까지 계속 갈 것 같은 분위기가 좀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부분에서는 마음을 좀 비우고 그렇지만 수업 시간 굉장히 알차고 재미있게 저도 열심히 준비를 하고요. 여러분들도 잘 이렇게 학습을 해서 이번 학기 굉장히 실력을 많이 이렇게 갖출 수 있는 학기로 진행을 하고요. 또 설계 시간 진행되는 것들 피드백 잘 할 수 있도록 저도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수업 마칠게요. 다음 주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봅시다. 안녕!